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적시고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찌른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나는 또다시 죽음을 맞이했다. 도대체 몇 번째인지도 모를 이 지옥 같은 루프 속에서 내 심장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다. 내 단전이 또 파괴되었어. 천하제일가인 백가의 천재라 불리던 내가 고작 이름도 없는 산적놈들에게 당하다니? 말도 안 돼. 내 무공은 이미 절정에 달해 있었는데 왜 몸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지? 그 순간 허공에 기이한 문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세상의 법칙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푸른빛의 시스템 창이 내 눈앞에서 번쩍이며 잔인한 진실을 고하고 있었다. 사망 횟수 99회 달성, 히든 특성 개방, 조연의 자각. 뭐라고? 내가 조연이라고? 이 세상이 고작 삼류 무협소설 속이고 나는 주인공을 빛내주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엑스트라였다는 거야?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모든 성취, 내가 사랑했던 여인, 나의 가문, 그 모든 것이 진짜 주인공인 천명이 등장하는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것이다. 웃기지도 않는군. 내 피와 땀이 고작 그 녀석의 영웅담을 위한 걸음이었다니. 신이시여, 당신이 쓴 이 각본이 얼마나 역겨운지 아십니까? 나는 결코 이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되감겼다. 눈을 뜨니 익숙한 천장이 보였다. 이곳은 내가 죽기 3년 전, 아직 백가문의 소가주노서 위세를 떨치던 시절의 내 침소였다. 기회는 다시 주어졌지만 이번엔 룰이 다르다. 다시 돌아왔어. 하지만 똑같이 수련하고 강해져봤자 소용없다. 주인공 보정이라는 절대적인 힘 앞에서는 내 모든 무공이 무용지물이 될 테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전공법은 통하지 않는다. 주인공과 맞서 싸우면 한일이 그를 도울 것이다. 나는 그림자가 되어야 한다. 놈이 얻을 기원을 먼저 가로채고 놈의 동료를 내 편으로 만들고 놈의 정신을 무너뜨려야 한다. 천명, 하늘의 뜻이라고 했나? 좋아. 그렇다면 나는 그 하늘을 찢어발기는 역천의 길을 걷겠다. 내 연기가 완벽하다면 이 더러운 소설의 장르를 바꿀 수 있을 테니까. 다음 날 가문의 연무장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재수없는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녀석, 이 소설의 주인공 천명이 서 있었다. 대군현 소가주님? 오늘은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혹시 어제 수련하다가 주화인마라도 오신 건 아닙니까?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릴 수도 있는데 말이죠. 하하하. 저 역겨운 자신감. 예전 같았으면 당장 칼을 뽑아 덤벼들었겠지. 그리고 보기 좋게 패배해서 망신을 당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네가 원하는 반응 따위는 주지 않아. 전명공자, 자네 무공이 뛰어나다는 건 인정하지. 하지만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서 말이야. 대신 자네가 찾고 있던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면 어떨까? 천명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찾아 헤매던 고대 유물의 정보를 백운현이 알고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계심을 풀고 다가오기 시작했다. 북쪽 폐광산, 그곳 깊은 곳에 자네가 원하는 천년 설삼이 있지. 하지만 조심하게, 그곳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니까. 물론 진짜 함정은 맹수가 아니지만 말이야. 주인공을 죽음의 함정으로 보낸 후 나는 곧바로 반대 방향인 남쪽 숲으로 향했다. 원작대로라면 주인공이 폐광산에서 우연히 얻게 될 진짜 기원인 마룡의 알은 사실 남쪽에 숨겨져 있었으니까. 이 소설의 작가는 게으르다. 주인공에게 시련을 주는 척하면서 결국엔 더 큰 보상을 주지. 나는 그 법칙을 이용해 보상을 가로챈다. 이것이 바로 조연이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다. 깊은 동굴 속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마룡의 알, 부화하는 자에게 절대적인 마기를 부여하는 금단의 물건. 원작에서 천명은 이것을 정의로운 힘으로 정화해서 사용했었지. 하지만 나는 정화 따위 하지 않아. 나는 이 탁한 마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정의로운 척하는 주인공보다 더 지독하고 잔인한 힘이 지금 나에게는 필요하니까. 그가 알에 손을 대는 순간 동굴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시스템 창이 미친 듯이 경고음을 울렸다. 경고, 스토리 개입 감지. 조연은 이 아이템을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웃기지 마라. 운명이 나에게 자격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뺏으면 그만이야.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힘을 가져야겠어. 시스템, 네가 날 죽이려 해도 난 절대 놓지 않는다.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뒤덮었다. 뼈가 녹아내리고 혈관이 터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려 마룡의 알을 적셨다. 내면의 독백. 나는 기억한다. 99번의 죽음. 목이 잘리고 독살당하고 불태워졌던 그 모든 기억이 지금 나를 지탱하는 원동력이다. 이깟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시스템의 경고 메시지가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며 새로운 문구가 나타났다. 조건 충족, 악역의 집념 발동, 인과율을 강제로 수정합니다. 흡수했다. 성공했어. 내 단전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거대한 힘. 이것은 주인공의 황금빛 기운과는 다른 칠흑같이 어줍고 차가운 기운이다. 이제야 비로소 싸울 수 있게 되었어. 한편 폐광산으로 갔던 천명은 빈손으로 들어왔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에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누가 자신을 속였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야기의 흐름이 뒤틀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다음은 무림맹주의 딸, 그녀가 주인공에게 반하게 되는 이벤트를 막아야 해. 그녀는 훗날 천명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니까 그 방패 내가 가져가지지.
무림대회 전야제, 수모는 영웅오걸들이 모인 연회장,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는 남궁세가의 소저가 등장하자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물론 주인공 천명의 시선도. 천명, 네가 그녀에게 다다가 실수로 술을 쏟고 인연을 맺는 게 원래 스토리겠지. 하지만 오늘은 내가 한 발 빠릴 거다. 너의 그 클리셰 덩어리 만남을 내가 산산조각 내주마. 백운현이 날린 작은 암기가 하인의 발을 걸었다. 하인은 중심을 잃고 천명 쪽으로 넘어졌고 천명은 볼품없이 바닥에 뒹굴며 음식물을 뒤집었었다. 영웅의 등장은 순식간에 개그가 되었다. 저런, 천명공자 괜찮으십니까? 옷이 엉망이 되었군요. 소저, 놀라셨지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곳은 소란스러우니 조용한 곳으로 가시지요. 남궁소저는 더러워진 천명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고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준 백운현에게 호감을 느꼈다. 주인공의 히로인이 악역의 손을 잡는 순간 시스템 창이 다시 요란하게 울렸다. 히로인 호감도 변경, 원작 파괴율 15%. 좋아, 아주 순조로워. 이렇게 하나씩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주지. 명예, 사랑, 그리고 힘까지. 넌 빈 껍데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하늘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스토리가 뒤틀리자 세계는 강제력을 발동했다. 갑자기 마귀의 무리들이 연회장을 습격한 것이다. 원래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대사건이었다. 젠장, 시스템이 나를 견제하려고 억지 이벤트를 발생시켰어. 마귀의 습격이라니 지금 내 실력으로는 무리야. 하지만 여기서 도망치면 남궁소저의 호감도를 잃게 된다. 다들 물러서쇼. 이놈들은 내가 상대하겠소. 감히 신성한 연회장을 더럽히다니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받아라, 천룡관법 제1식! 주인공은 역시 주인공이었다. 위기의 순간에 각성하여 압도적인 무력을 뽐내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천명에게 쏠렸다. 내가 쌓아올린 판이 흔들리고 있었다. 저 녀석이 영웅놀이를 하게 놔둘 순 없어. 마교의 우두머리 저놈을 내가 잡아야 해. 위험하지만 마룡의 힘을 개방하면 승산은 있다. 단 일격에 끝낸다. 백운현은 그림자처럼 전장을 가로질렀다. 천명이 조물애기들을 상대하며 화려한 기술을 뽐낼 때 그는 소리 없이 적장에 목을 노리고 날아올랐다. 암살자의 검처럼 은밀하고 치명적으로. 비켜라 주인공, 막타는 내 것이다. 흥룡참, 내 놈의 목을 제물로 삼아 나의 명성을 세상에 알리겠다. 죽어라. 적장의 목이 허공을 날았다. 천명이 마지막 기술을 쓰려던 찰나 백운현이 그 공을 가로챈 것이다. 연회장은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백운현이 이런 실력을 가졌을 거라 생각지 못했기에. 별거 아니군. 천명공자, 너무 늦으셨소. 진정한 고수라면 말이 아니라 칼로 증명하는 법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럴 수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백운현, 내 놈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갑자기 어떻게 그런 사악한 무공을 익힌 거지? 그건 정파의 무공이 아니야. 사악하다니요? 가문과 사람들을 지키는 힘의 선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핑계는 패배자의 몫입니다. 공자도 분하면 더 수련하고 오시지요. 그날밤 이후 세상의 평판은 뒤집혔다. 백운현은 떠오르는 신성이 되었고 천명은 그저 운 좋은 애송이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시스템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 시나리오는 무림 비부대회다. 원작의 엔딩이나 다름없는 그곳에서 천명은 나를 죽이고 다시 주인공의 자리를 되찾으려 할 거야. 그게 시스템의 시나리오니까. 시간은 빠르게 흘러 비모대회의 날이 밝았다.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는 살기가 감돌았다. 운명적인 대결, 조연과 주연의 마지막 승부가 펼쳐질 무대였다. 백운현, 오늘이야말로 네 가면을 벗겨주마. 네가 쓴 그 사악한 힘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네가 꾸미는 음모가 무엇인지 천하에 낱낱이 밝히겠다. 말이 많군. 주인공은 혀가 길어서 탈이야. 덤벼러 천명. 오늘 너의 그 잘난 주인공 보정이 나에게도 통하는지 어디 한번 시험해보자.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경기장은 빛과 어둠으로 양분되었다. 천명의 황금룡과 백운현의 흑룡이 충돌하며 천지가 진동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무가 아니라 세계의 법칙을 건 싸움이었다. 강하다. 분명 조연 주제에 어떻게 이런 힘을. 안 돼. 내가 진리가 없어. 나는 천명을 타고난 자다. 하늘이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또 하늘 타령이냐? 지겹지도 않나 보군. 네 하늘의 힘을 빌린다면 나는 그 하늘을 집어삼키겠다. 마룡탄 세계 포식.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백운현의 어둠이 천명에게 내려온 축복의 빛마저 빨아들이고 있었다. 시스템 창이 오류를 일으키며 붉은 경고창으로 도배되었다. 보았느냐? 이것이 네가 믿던 하늘의 실체다. 너는 그저 꼭두각시였을 뿐이야. 이제 그 줄을 끊어주마. 편안히 잠들어라. 나의 주인공이여. 거대한 폭발과 함께 천명은 장외로 날아갔다. 경기장은 정적에 휩싸였고 먼지 구름 속에서 홀로 서 있는 자는 단 한 명, 백운현뿐이었다. 조연이 주연을 꺾은 것이다. 끝났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주인공을 꺾음으로써 나는 시스템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이제 이 세계는 나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다. 그날 이후 백운현은 무림의 전설이 되었다. 그는 정의로운 영웅은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강력하고 자유로운 지배자가 되었다. 천명은 그의 그림자에 가려져 잊혀졌다. 카메라를 보며 당신도 자신의 삶에서 조연 같다고 느끼나? 운명을 탓하지 마라. 각본을 찍고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라. 나처럼 말이다. 그는 자신이 천명 속 조연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이것은 운명을 거스르고 스스로 신이 된 한 남자의 이야기였다. 다음 화를 기대하시라.